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립재활원 납병동 그리고 병원비 그리고 강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제일 큰 걱정이 병원비잖아요. 병원비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증 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증 환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시는데 아마 보통 병원에서 바로 해주셨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영수증 같은 거 보시면은 100%다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5에서 한 10%그 정도만 이제 부담을 하시면 되는데, 암인 경우는 보통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심장이랑 뇌질환은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을 해준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영수증을 보셨는데 100% 부담으로 나오면 가셔가지고 바로 문의하시면은 아마 등록을 해주실 거예요.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왔지? 이거 혹시 안 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첫 달부터 이제 중환자실 이용하고 수술비 있잖아요. 그때는 진짜 많이 나와요. 저희도 한 800만 원 이상 나왔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썼을 때랑 조금 일반 병실 올라와가지고 치료 좀 많이 받았을 때는 400만 원 정도 썼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국립재활원이나 이런 시립병원 같은 데로 옮기면서 한 200만 원 조금 안팎? 안은 없었던 것 같고 밖은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250만 원 정도? 예, 그 정도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거 한 프로그램당 15,000원에서 25,000원 그 사이였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재활은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를 꽉꽉 채우는데 그 비용이 그 정도 발생된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입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상담도 많이 받고 재활 활동도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뭐 걷는 연습이나 서 있는 연습,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고 상황 판단을 하게끔 이제 많이 해주라고 했잖아요. 어떻게 할 거야? 뭐 할 거야? 뭐 했어? 막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, 뭐 이렇게 발음 같은 것도 그 책 같은 거 보시고 계속 연습을 하게끔 하시면 돼요.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보호자가 간병을 하면은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, 아무래도 이제 한마디를 더 하게끔 되잖아요. 근데 이 병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. 이 뇌병변장애, 이 뇌출혈이라는 병이 아마 뇌경색도 마찬가지일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이에요. 이게 이제 계속 입원을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재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계속 받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병원 생활이 이제 뭐 한 2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병원을 옮겨가면서 2, 3개월 동안 또 다른 병원 이렇게 찾아요.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꼬박 2년을 거의 병원에서 생활을 했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계속 병원에 있었던 건 아니고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한 또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. 너무 날씨가 추울 때 겨울에는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 생활을 하고, 날씨가 조금 풀리면 다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 치료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,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비용이 뭐냐면 간병 비용이에요. 뭐 나중에는 환자 혼자 있어도 되는 병실에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중간중간 이제 간병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저희 때 같은 경우는 한 12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되었었던 것 같은데, 하루 이제 와서 주무시고 막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거죠. 이렇게 주무시면서 케어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너무 짧으면은 페이 문제 때문에 잘 안 구해져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협의하셔 가지고 구하시면 되시고, 제일 좋은 거는 뭐 저희 같은 보호자들이 같이 있어 주는 건데, 아무래도 이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말이라도 한 번 더 시켜 주니까 저희가 제일 좋죠. 만약에 뭐 저희가 계속 간병을 하다가 볼 일이 생기면 그냥 가족분들한테 뭐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어떤가,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. 왜냐면은 환자가 이때는 인지가 돌아오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랑 있는 걸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. 저희 환자가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아니면은 친구한테 부탁하고 뭐 그랬었거든요. 이맘때 되면은 이제 환자가 많이 좋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,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재활 같은 거 배우기 때문에 혼자 뭐 밥 먹고 혼자 씻고 머리 감고 옷 입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시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화장실도 가고 이제 저희가 조금만 도움만 주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부탁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았죠.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환자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는데 아무리 좋아졌다 그래도 다르거든요, 환자가. 진짜 성격이 한 제가 생각할 때 반 이상이 바뀌어요.
지금 이제 5년이 되었는데 지금 성격이 예전에 그 발병 전 성격이랑 완전 달라요. 근데 이제 본인은 몰라요.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이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 조금 이렇게 변화가 와요.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결벽증 같은 것도 왔었고 진짜 그때는 막 시간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10시에 치료가 있으면 8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. 환자가 막 8시부터 준비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, 늦으면 안 된다고 막 보채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기도 힘들었어요. 근데 그런 것도 차츰차츰 되게 좋아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편마비잖아요. 편마비가 이제 오른쪽 아니면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강직 같은 게 와가지고 이제 굳는 현상인데 아마 뇌출혈을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은 본 적 있으실 거예요. 주먹을 쥐는 형태로 돼가지고 가슴 쪽에 이제 손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나중에 재활을 열심히 받더라도 잘 나아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뭐 시술 같은 게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술을 받았어요. 이 시술은 보톡스 주사였고요. 팔 곳곳에다가 이제 주사를 막 놔요. 그래가지고 이제 팔의 강직을 좀 풀어주는 건데 뭐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막 뭐 맞자마자 확 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. 아주 조금씩 좀 나아지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왜 받게 됐냐면 재활을 하는데 이제 손이 안 펴지니까 재활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당장에 받겠다 해가지고 이 시술을 받게 됐는데 비용은 한 80만 원 정도였고요. 이때는 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비쌌던 것 같아요. 가면서 이제 조금씩 계속 줄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잖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필요를 의해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. 혹시나 환자가 강직이 너무 심하면은 한번 면담 받아보시고 시술 받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시술 전에는 이렇게 피는 연습을 했고 시술 후에는 좀 쥐는 연습을 했거든요.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이제부터는 좀 잼잼 이런 거 있잖아요. 주먹 쥐는 연습을 좀 하라고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은 손가락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원래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폈을 때 강직된 상태에서 폈을 때 약간 그 손가락이 막 꺾여 있는 모습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펴졌어요. 손가락이 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뭐 땡기는 느낌 이런 거가 있었다면은 다시 이렇게 놓으면은 원상복귀가 됐었거든요. 다시 주먹 쥐는 형태로. 근데 이 보톡스 시술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쭉 늘리면은 손가락이 일자로 쫙 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쥐는 연습을 해서 힘을 길러라 뭐 이랬었어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강직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주먹을 쥐고 이게 펴지지 않는다 하면은 면담 한번 받아보세요. 보톡스 시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이제 말랑말랑해졌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뇌출혈 증상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이제 편마비죠. 오른쪽 마비든 아니면 왼쪽 마비든. 오른쪽 마비가 그래도 좀 낫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의지예요, 의지. 오른쪽을 사용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래도 환자가 무의식 중에 오른쪽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의지. 근데 왼쪽은 보통은 왼손잡이가 아니면은 저희가 왼쪽을 사용을 잘 안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왼쪽을 그냥 방치하는 거죠. 사용을 원래 안 했는데 불편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냥 두었더니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. 되게 신기해요. 이게 저는 이 병을 알면서 정말 알게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오른손, 오른발 전부 다 이제 뾰족한 걸로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더라고요. 이거는 마비다.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틀렸다. 이제 우리는 끝났다. 막 이러면서 불편하게 이제 휠체어 생활하면서 살게 됐구나. 막 그러면서 뭐 자동 전동차 막 이런 걸 제가 알아봤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다가 안 되겠다. 환자한테 그냥 일어서 있어라. 항상 이제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. 뭐 운동 치료 가가지고 코끼리 같은 거 타보고 뭐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또 잘 타고 이래요. 근데 못 걷는데요.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환자한테 이제 무조건 일어나 있어라. 뭐 침대를 잡고 일어나 있든 벽을 잡고 일어나 있든 하여튼 뭐든지 잡을 수 있는 거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일어나 있어라.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환자도 나 본인도 이제 인지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거 못 걸으면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. 그래가지고 막 의지가 넘쳐나고 의욕이 폭발한 거죠.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서 있었던 거예요.
그 막 침대 같은 거 잡고 벽 잡고 연습하고 휠체어 같은 거 잡고 있고 오래 못 서 있어요. 어차피 이제 마비기 때문에 발을 땅에다가 뭐 디딘 건지 안 디딘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. 어쨌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이 정말 생겼고요. 힘이 생기다 보니까는 약간 이렇게 발목 같은 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팔목도 마찬가지고요. 완전 마비라고 했는데 조금씩 감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서 있게 된 거잖아요. 이제 짚지 않고 지금은 심지어 걸어요. 잘 걸어요, 심지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걸 듣는 분들도 전부 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의지가 막 드라마처럼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될 것이다 이랬는데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거든요, 항상. 그런데 정말 그게 되더라니까요. 그래서 의지를 갖고 뭐 마비든 뭐든 어찌됐든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기승전 그냥 재활이에요. 항상 뭐 이야기의 끝은 재활. 재활밖에 없어요. 재활을 지금 당장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1년 후에 후회가 없고, 그리고 재활을 계속 하시면 나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재활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사진을 보면 웬 빵 사진이 자꾸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, 이거는 이제 제가 국립재활원에 있을 때 보호자들하고 환자하고 같이 만든 토스트예요.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이래서 제가 납병동이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국립재활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있으면 납병동에 한 달에 한 번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, 아니면 이게 공원을 가서 같이 걷는다던가 뭐 이런 걸 해요.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던가, 병원 측에서 차량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, 뭐 직접 가도 상관없고요. 근데 어쨌든 뭐 90%는 보호자들이 다 하겠죠, 이런 거를. 불편하니까. 그래도 환자와 같이 뭔가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웃기도 하고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면서 친목도 다지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. 병원 생활하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거 하면서 웃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. 겉에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 환자들 심적으로도 좀 힘들잖아요. 왜냐면은 예전에는 뭐 아프기 전에는 누군가가 뭐 쳐다보는 일이 흔치도 않고, 그런데 이제 이게 마비 같은 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럴까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고, 그런 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불편함 없이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제 몸이 불편해지면서 어디 나가는 건 둘째치고 어렵게 외출 한번 하면은 또 사람들이 또 쳐다보고 막 이런 것 때문에, 거기다가 행동이 또 느리니까 그런 걸로 남한테 피해 주는 것 같아서 눈치 보고, 이런 게 아마 굉장히 환자들이 많을 거예요. 계속 이제 치료하면서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. 가만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.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본인은 얼마나 절망적이고 막 몸도 안 움직이고 막 이럴 텐데, 그런 생각을 하면 이해해야지 하다가도 가끔 보면 또 엄청 얄미운 거예요.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,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 이제 생활이 있는데 간병까지 해가면서 내가 너를 돕고 있는데 지금 너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막 이러면서. 근데 저는 이제 간병을 하던 아니면 뭐 병원 생활하면서 진짜로 한 번도 짜증은 낸 적은 없거든요. 이게 뭐 동물하고 비유하면 안 되지만은 동물 케어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차피 이게 말을 계속해도 이해를 못하니까, 이 친구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내가 그냥 이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좀 환자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조금 지나잖아요. 그럼 계속 이제 다퉈요. 왜냐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되니까 자꾸 어디서 미신 같은 거를 자꾸 믿는 거예요. 뭐 어디 침을 맞으니까 어떻게 낫다, 뭐 마비가 풀렸다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계속 어디서,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겠죠, 보호자들한테. 근데 이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얼토당토 않으니까 그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환자는 서운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가지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뭐 마사지 받는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가보고, 하여튼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몰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간병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이제 옛날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환자 잘 케어하시고, 오늘도 재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일은 좀 더 나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영상 때 뵐게요. 감사합니다.